안녕하십니까. 이 시간에는 그 한국전쟁 중 6.25 전쟁이요.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 지체한 이유, 여기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. 얼마 전에 6.25였는데요. 지지난주인가요? 이제 그때 뭐 기념 이제 기념이 아니라 그 관련 뭐 저기 관련 뉴스도 나오고 좀 뭐랄까 인터넷에서도 보니까 많이 또 떠 있더라고요. 이런저런 저기가 그때 그 스토리랄까. 예,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왜 서울에서 3일간 지체했을까? 그 우리 국군한테 기회를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예를 들면 작전 일지라든가 그 당시에 그 북한군의 그 결정적인 사료가 나온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지만은 과거 우리 러시아에서 우리나라한테 자료를 줬죠. 극비 자료에 그 엘친 대통령 있을 때 6.25 관련 그 사료 이런 걸 갖다가 그 우리나라 정부에 주었어요. 근데 거기에 이제 그 6.25 전쟁 중에서 많은 이제 비밀들이 드러났는데 그 서울에서 3일간 머무른 이유 이런 거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어쨌든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 지체한 이유는 보니까 좀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. 여기 실사굿이라고 했죠? 실사굿이. 그래서 그 6.25 때 그 일제히 38선을 돌파를 했는데 말이에요. 서울에서 이제 한강 다리를 끊었지만 그 이제 보수를 할 수도 있었나 봐요. 아마 철교 같은 경우는 끊어졌지만 그거를 아니면 또 그 당시에 그 마포 나rum목 그쪽에 그 어선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도강하려면 할 수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. 할 수도 있었다. 근데 왜 북한군들이 지체를 했을까? 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저기 저도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그 결론이 나와요. 뭐냐면은 춘천 전투. 춘천 전투가 워낙 컸다. 당시 춘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춘천에서는요. 그 춘천을 그 저기 6.25 전쟁 나는 날 이전에 그 이전에 그 부대 지휘하는 그 지휘관들이 그쪽 넘어오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그 진지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이렇게 구축해 놨어요. 그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유비무한, 예? 유비무한. 전쟁은 없지만 평시이지만은 그 군부대들이 그쪽 위에 그 요충지죠, 요충지. 거기서 그 작은 산이 있었는데 그 진지 같은 걸 많이 해놓고 또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 저기 경계 태세랄까 준비 그런 거 진지 구축이라든가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그 이민군들은 이제 서울로 이렇게 3일 만에 내려왔지만은 그 춘천 쪽에서는 못 내려오는 거예요. 못 내려왔다. 왜냐하면 그쪽 부대들이 그쪽에 저기 다리가 있었는데 그쪽을 잘 지켰고 또 포위 지원도 이렇게 조금 이루어졌고요. 우리나라 좋은 적이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쪽에서 워낙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했냐면은 춘천을 지키고 있는 부대가 있었는데요. 거기서 춘천이 돌파가 안 되니까 그 춘천보다 더 옆쪽에 있잖아요. 홍천. 홍천 쪽에 있는 그 인민군 부대를 빼가지고 오히려 지원했다고요. 전쟁 중에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. 자기들 작전 계획대로 내려오는데 이 춘천 쪽에서 그 돌파를 못하니까 그쪽 부대를 빼가지고 홍천 일부 부대를 빼서 춘천 쪽으로 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 정도로 춘천에서 우리 국군이 잘 싸웠다. 그러니까 3일 이제 서울을 점령했지만은 그쪽에서 못 내려오니까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그 북한군의 작전은 그랬던 것 같아요. 일단
그 서울을 점령하게 하게 그 동시에 동부전선에서 그 홍천 춘천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수원 용인 있잖아요. 그 양평 수원 용인 이쪽으로 해서 그 포위를 한다. 그래서 국군을 그 포위해서 섬멸한다. 뭐 이런 생각을 포로로 잡든지 섬멸하든 이런 계획을 짰던 것 같더라고요. 원래 그 작전 계획은. 그런데 그게 차질이 생긴 거예요. 그런데 그 어떠한 그 작전을 세우고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요. 그게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그 이제 과거 역사를 본 말이죠. 그 작전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플랜 B가 있었어야 되는데 당시 북한군한테는 플랜 B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여의치 않았을 경우는 플랜 B. 그런데 이제 그쪽 그 최고 북한군 최고 지휘 입장에서는 당황했을 것 같아요. 서울을 점령했는데 저쪽이 못 내려오니까요. 그 작전인지 차질이 난 거 아니에요. 예? 장애들 이제 서울 점령하면 이제 동부전선에서 빨리 남아해가지고 수원 용인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양평 용인 이쪽으로 해서 그걸 포위한다는 게 있는데 그게 차질이 났으니까요. 근데 이런 사례는 또 과거 역사에서도 나와요. 그건 뭐냐면 우선 가까운 역사로는 뭐고 저기 독일과 소련의 전쟁 있죠. 히틀러가 말이에요. 저기 처음에 그 전격 작전으로 파리 점령하고 했죠. 그다음에 히틀러가 실패한 게 너무 기고만장해서 항상 전쟁에서 자만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뭐 굉장히 그 대단한 적으로 착각한 거예요. 그 히틀러는 내가 볼 때는 좀 조금 무능한 편이 조금 가까웠지 않았나. 왜냐면 그 파리를 입선했을 때요. 그거는 독일군이 워낙 그 당시 초기에 전력을 집중했고 또 우수한 그 화력 이런 것 때문에 된 거지. 히틀러가 뭐 전략을 잘 짜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히틀러도 물론 파리 그 당시는 잘했어요. 파리 그 전략은. 그렇지만은 소련하고 전투했을 때는 히틀러가 실패를 했죠. 왜 실패를 했냐면은 우선 그 부대가 저쪽으로 나눠졌다. 전선이. 그 프랑스 쪽하고 소련 쪽하고. 물론 이제 나중에 소련하고 전쟁할 때는 뭐 대규모로 이동을 시켰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좀 남겨둬야 되잖아요. 뭐 노르만디 상륙 작전도 대비해야 되고 뭐 그쪽에 프랑스 쪽에. 그리고 소련하고 전쟁할 때 이제 결정적인 이제 실수가 밑에 그 장군들은 하나로 모으기를 원했어요. 그러니까 그 바로 거기 스탈린그라드 모스크바 갈 때 독일군 하나로 모아서 그 전격적으로 집중해서 하길 원했는데 원래 그렇게 했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상황이. 근데 히틀러가 뭐냐면 자만했죠. 왜냐면 자기가 우쭐했던 거예요. 자기가 무슨 전략에 무슨 적인 줄 알았던 거예요. 대가인 줄을. 그래갖고 어떻게 됐죠? 독일군이 분할이 됐죠. 분할이 되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로 분할이 된 것 같은데 뭐 우크라이나 쪽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분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 스탈린그라드라든가 그쪽 전투 이쪽 공방전 있잖아요. 원래 집중이 안 되면 약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추운 겨울도 많고 결국 실패를 했는데 또 이제 보급선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집중을 하지 못했다. 그 다음에 이와 이제 비슷한 사례에서 알렉산더 장군이 저기 다리우스 3세 맞아서 전투할 때는요 병력에서 분리했잖아요. 굉장히 거기 뭐 알렉산더 장군이 그 병력이 그 다리우스 3세보다 불리했지만 어떻게 했죠? 집중을 했죠, 그죠? 집중을 했는데 다만 그 사람들 그 병력을 적군이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물론 김마병이 걸로 이쪽을 저기 혼란 작전을 폈지만 결론은 하나로 집중해서 그 대응을 했어요. 대응을 했다. 또 비슷한 사례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공격하는 측에서는 3배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설이 있어요. 싸움할 때 공격과 방어가 있을 때 공격하는 측은 3배 이상의 전력, 3배 이상의 전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히틀러는 그래서 실패한 거고 그다음에 알렉산더 장군은 성공했고요. 그다음에 그 금나라
금나라 때 말이에요. 그 금나라가 요나라하고 했을 때 그 호보단강 전투가 있었어요. 호보단강 전투에서 금나라 병력이 2만 명이고 이 요나라 거란의 병력은 70만 대군이라고 그랬는데요. 기록상. 근데 그때도 뭐 잔수 안 썼죠. 뭐 포위하고 이런 수는 안 썼어요. 오로지 하나로 모아서 그 가운데 그 요나라 황제 천재되는 방면으로 바로 직진해 버렸다. 바로 직진을 해 버렸어요. 2만 명이. 다른데 그 뭐 전술 전략 뭐 이런 거 안 짜고 모두 모아서 오로지 그쪽으로 돌진해 버렸다. 직진해서 돌진했죠. 예, 그래서 이게 싸울 때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 그 병력이 되면은 분산을 시키는 게 아니다. 이게 역사의 교훈 같아요. 알렉산더 장군도 그랬고 히틀러는 그러지 못해서 실패했고 또 금나라 태조 있잖아요. 아울타는 한 군데로 모아서 또 성공을 했고요. 또 그 청나라도 비슷한 전례가 있어요. 청나라도 이게 그 이제 교란 작전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 결정적인 것든 전투에 있어서는 그 이렇게 전력을 갖다가 그 분산시키는 경우는 드물었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그 한국 전쟁 중에서 북한군이 3회를 지체한 이유는 여러 가지 좀 있을 거예요. 있을 거지만 결정적인 것은 자기네 그 공격 라인이 한 군데가 문제가 생겼다. 바로 동부전선. 동부전선 중에서도 이 춘천 전투에서 그 북한군이 돌파를 못하고 그렇게 우리 국군한테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상은 저기 한국전쟁 중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 지체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. 어차피 이제 무슨 문서가 또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. 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전쟁을 봤습니다. 자,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